최근 가족 간 계좌이체의 관리가 점점 더 엄격해지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용돈처럼 주고받던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너무 큰 고액을 자주 옮겼을 때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매매 또는 고액의 자동차를 가족 중 누군가가 거래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거래할 계획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또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위해 늘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죠. 자녀가 결혼할 때 집 얻는데 돈을 보태주시거나 매달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내리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에게 날아온 세무조사라는 무서운 이름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끼리 돈 좀 보낸 걸 가지고 나라에서 조사를 한다고? 설마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설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이 문제에 대해 잘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 숨어있는 증여세와 세무조사의 위험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 한 푼의 세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가족을 도울 수 있는지 그 모든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피와 같은 자녀와 손주들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막이 될 것이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 예전에는 괜찮았던 가족 간의 돈 거래가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현금을 직접 주고받던 시절에는 사실 누가 얼마를 주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계좌이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돈 거래는 국세청이라는 곳의 아주 똑똑한 컴퓨터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 발자국들을 아주 유심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때쯤 5년 뒤, 10년 뒤에 갑자기 이 돈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국세청이 무엇을 문제 삼는 걸까요? 바로 증여세라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란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재산, 즉 돈이나 집 같은 것을 공짜로 주었을 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라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돈을 주신 여러분이 아니라 그 돈을 받은 여러분의 자녀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준 돈이 나중에 자녀에게 엄청난 세금, 폭탄과 가산세라는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가족 간의 사랑을 알기에 이 정도 금액까지는 세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해놓은 비과세 한도, 즉 세금 면제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구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숫자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매년 5천만 원이라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을 합쳐서 총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3천만 원을 주셨다면 앞으로 5년 동안은 2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둘째, 미성년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10년 동안 총 2천만 원까지입니다. 셋째,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입니다. 넷째, 부부 사이에는 한도가 훨씬 큽니다. 10년 동안 총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년 단위 합산 규칙, 이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녀의 병원비나 생활비, 결혼 축의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나 교육비, 그리고 병원에 직접 내주는 치료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식 부의금처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돈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주던 것을 한꺼번에 5천만 원을 뚝 떼어서 이걸로 생활비 해라 하고 주게 되면 그 돈이 정말 생활비로만 쓰였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워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걱정을 한 번에 날려버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진신고입니다. 만약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자녀에게 주실 계획이라면 세무서에 가서 내 자녀에게 이만큼의 돈을 증여합니다 하고 미리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조금 내게 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몇 년 뒤에 어마어마한 가산세 폭탄을 맞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미리 맞는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실 때 그냥 돈만 덜렁 보내지 마시고 통장에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 7월 생활비 보탬이나 손녀 대학 등록금처럼 돈의 성격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오해를 막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표현 방식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10년에 5천만 원이라는 세금 면제 한도를 꼭 기억하시고 그 이상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자진 신고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자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얘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보낸 돈이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먼저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돈과 세금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사랑의 방식입니다.